네,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할 매니저는요, 바로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이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네. 매주 이렇게 일어서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네, 어떠세요? 소감 좀 어떠세요? 좀 새로우시죠? 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역동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관심주 종목을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포맷이 바뀌면서 관심주 종목을 제가 이제 매주마다 2개씩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른 많은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시장이 지금 이제 우리 코스피가 이제 10월 중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박병주 매니저님과 함께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네, 오늘 1, 2, 3위에는요. 자동차,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가 자리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자동차가 1위를 했는데요. 왜 네. 1위를 했다고 보시나요? 자동차 관련주가 이제 1위를 했던 것이 이제 10월 이제 중순경에 우리나라 업종에서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등을 이끌어냈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 미래 향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바닥에서 V자 형태로 올라갔었는데 오늘 오전에 올라가던 척 하다가 다시 밀리니까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 검색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검색 순위에 올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만약에 이번 주반으로 할수록 밀리게 된다. 그러면 현대차 4인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수 시점이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위에는요, 내일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또 우주항공이 자리를 했고요. 네. 뭐 가상화폐, 또 온라인 교육까지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그럼 10개 키워드에서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페노션이 좀 밀리는 구간에 왔는데 또 나머지는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네, 그럼 특징된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위에 위치한 하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하이브가 장 초반에는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쭉 이대로 갈까 싶다가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밀렸네요. 아쉽게도 밀렸습니다. 근데 하이브를 이 종목을 이제 그래프 제공되나요? 네. 근데 이 종목의 하이브를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재밌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6월달 고점이죠. 거기를 장중에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다가 쌍봉의 형태로 밀렸거든요. 좌파보세요. 저기를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눌렀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는데, 근데 왜 눌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물이 오전까지는 이제 좌로 올라가다가 오후에 선물이 확 밀렸거든요. 그러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매물을 맞고 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음봉이 매물을 잘 소화한 음봉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지금 하이브는 이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분기는 안 좋았지만 그리고 또 방탄소년단이 11월 달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공연을 한다 그럽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가 영국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복귀하는 그런 경기에서 관중들이 마스크를 벗고 경기를 관람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제 방탄소년단이 11월 달부터 미국에서 공연을 시작하면 구름과 같은 관중들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들이 먼저 가고 있는데 이 음봉은 별로 걱정할 음봉이 아니고 조금 밀어준다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고인지 스탑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약간의 힌트가 나왔네요. 내일은 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런 경우는 고입니다. 묻지마 고는 아니지만 그냥 고로 하겠습니다. 네, 왜 묻지마 고는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고라고 게 묻지마 고는 100%고 아닙니까? 네. 100% 고는 아니죠. 주식이라는 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지마 고는 아니고 그냥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엔터주가 추가로 상승을 하려면 좀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중에서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네. 독보적으로 혹시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당연히 봤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주연 배우 위주로 이제 이정재 씨나 아니면 또 오상수인가요? 그 나이 드신 분? 그분 위주로 좀 봤어요. 자세하게 안 봤는데.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그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전 세계로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앞으로 2, 3년은 메가 트렌드 흐름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일제히 쭉 올라와서 지금은 숨고르기 상황인데 결국은 거기에 관건은 하이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는 내일 오늘은 음봉이지만 밀리는 음봉이지만 내일은 양봉으로 나오면서 다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이브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앞으로 엔터주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계속해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5.5% 정도 밀렸는데요.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내일은 고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기술적 분석을 봤습니다. 보았더니 재료가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빠지는 그림이에요. 제가 그거를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런 재료들이 이제 전에부터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돼가지고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한번 음봉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다란 음봉 맞았잖아요. 요게 매도의 음봉이에요. 그러면 저기 아래 매수한 사람들이 재료를 먹고 팔아먹었고 오늘 또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여기에 깊은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재료를 이용해서 매도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거를 재료 소멸로 보고 이거는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누리호가 발사되잖아요. 네. 우주항공 섹터들 네. 그럼 재료 소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재료 소멸이라고 진짜 봐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인데 이 종목의 대장주가 아주 심각한 양쪽의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모양이 어찌 보면은 이제 주식으로 보면 죽음이죠, 죽음. 요 두 개 모양이 따라서 이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다른 이제 우주 항공 관련 세타 종목들도 전 떨어진다고 보고 쏜다면 만약에 그 소식이 쏘았다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좀 물려 있더라도 매도를 저는 할 수밖에 없다. 갖고 있으면 이익이 났다. 그런 경우는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우주항공 섹터 재료 소멸로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된 종목은요, 바로 인터로조입니다. 8.42% 오늘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실적 호조주로 꼽히고 있어요. 매니저님,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인터로조는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실적도 3분기에 그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데 기술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그 시장이 이렇게 오전에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자기만 이렇게 쭉 양봉으로 쭉 뽑아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박스권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결정적인 실적 발표가 재료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었고, 근데 그리고 여기 살짝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눌러준다면 눌러주는 자리가 오히려 저는 매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로조 이 종목은 계속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 장중 한때 살짝 밀리다가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3분기 어닝 시즌에 조금 주목해야 할 섹터 뭐가 있을까요?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지금 그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숙박업종인데 호텔 신라를 저는 그쪽을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지난 이제 10월 달 연휴 기간에 이제 우리 가족한테 서비스를 못해서 특히 우리 이제 집에 계시는 또 우리 애기 엄마한테 서비스를 못해가지고 유명 호텔을 예약하려고 그랬어요. 5성급으로. 근데 이미 꽉 찼습니다. 호텔 신라 꽉 찼겠죠. 이야, 그렇죠. 네. 당연히 꽉 찼겠지 않겠습니까? 객실에다가 확 찼죠. 그 정도로 지금 그 숙박업은 괜찮아요. 왜? 지금 좀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해외를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국내 5성급 호텔 같은 경우는 숙박이 연휴 그 시즌은 거의 절대적으로 꽉 찬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는 그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최근에 명동을 이제 충무로 여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명동까지 걸어가면은 불과 5분이면 되고, 그 다음에 명동에 거기 길을 건너서 대한항공 쪽에 롯데 백화점,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에 면세점을 가보게 되는데, 불과 4개월 전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국은 호텔 신라의 면세점 사업도 상당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생활 패턴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을 보따리 장수들한테 면세점 매출액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주가 자체도 굉장히 지금 그 눌림목에 있는 상태입니다. 월봉에서. 따라서 숙박업계에서 호텔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3분기 어닝 시즌에 주목해야 할 섹터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그중에서 콕 집어서 호텔 신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매니저님. 네. 네, 마지막에 위치한 청담 러닝입니다. 네. 오늘 4.52%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네. 국내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상승했습니다.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청담러닝을 제가 고를 하겠습니다. 청담 러닝은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지금 구축을 해두고 있어요. 구축을 해두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실적이 구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2달 전에는 주춤하다가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 이런 등등의 그 메타버스 관련 이 플랫폼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청담 러닝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의 실적도 지금 3분기 때 돋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참 묘하게도 연속으로 여기 바닥에서 쭉 내리다가요 양봉을 3개 줬죠. 자, 눌림목 주고 나서 양봉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5개 연속으로 주면은 무조건 상승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갭 상승을 주면서 양봉의 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에너지 충전하고 나서 바로 한 방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현재는 왜 이런 형태를 만드느냐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중심 이제 테마가 메타버스, 이 2가지 여건이 맞물린 그런 캔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청담 러닝을 제가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러닝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저 때는요, 이 청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학원들이 그렇게 잘 됐거든요. 네네. 네,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청담 러닝 내일도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코로나 확산이 이제 잦아들면서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뭐 온라인 교육주 좀 리스크 없을까요?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앵커님 말씀께서 이런 말씀이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 학생들이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교육을 받던 애들이 이제 직접 학원으로 간다. 그런 이제 말씀인데, 저희 아들의 예를 들어본다면 저는 안 보냅니다. 왜?
코로나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줌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됐어요. 그리고 직접 학원을 오프라인으로 가면 학원비가 비싼데 온라인에서 교육을 받으면 학원비가 쌉니다. 대신에 이제 내가 집중을 안 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이제 닥달하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드 코로나가 될지라도 온라인 교육은 이미 이제 사람들한테 익숙한 교육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온라인 교육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 종목들 내일 고엔스탑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펜오션 스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일 특징된 종목들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왜 오늘 이런 키워드를 남겨주신 건가요? 자, 최근에 최근에 지난 10월 초경에 북한에서 김여정 북한 이제 부부장이죠. 김정은 여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남북한 정상회담을 기대를 한다. 그리고 또 통신선 복원을 자기들이 하겠다. 그다음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시 한번 자기들이 폭파했던 것을 개설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통신선 복원까지는 지금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 이제 그다음에 중국까지 활발하게 치열한 외교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10월 16일부터 이번 주 20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의 최고의 그 정보수장이죠.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에 일본의 내무성 그 정보관이죠. 그런 그 사람하고 하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입니다. 미국 15개 정보국을 아우르는 국장이에요. 그 세 사람이 서울에서 지금 비밀리에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동하는 목적이 뭘까요? 아마 남북 정상회담을 어떤 의제로 할 것인가, 어느 범위로 할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주제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서훈 우리나라 안보실장이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왔고, 거기에 답이 미국의 북한 문제를 대신하는 성김 대사,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답변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은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북한을 어느 선까지 제재를 풀어줄 것인가. 1차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풀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적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료입니다. 비료. 그래서 오늘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 그 종목이 지금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시가총액 1조가 넘는 1조가 가야 되는 종목이죠. 매출액이 1조가 넘는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26%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면 남해화학은 인도적 지원 관련주로서 비료 관련주로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그 후발 주자로서 제가 준비한 게 조비라는 종목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비라는 그 종목의 그 전략까지 준비할까요? 네, 조비에 대해서 조비라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한다면 오늘 이제 종가를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해서 제가 조비라는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고요. 시초가로 매수할 것이고, 그리고 목표가는 그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남북 경협주는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이제 최종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저는 열릴 것으로 보는데, 거기가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 협상이 내밀하게 움직여가지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 개연성이 있는 그 애매한 그 시점,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애매한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확실한 그 상황이 뉴스에 터졌을 때 이렇게 매도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먼저 조비 소개해 주셨는데요. 남북 경협주입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 차트 보시면서 조금 설명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조비를 그러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늘 28,200원 끝났네요. 네. 그러면 여기 가격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비 지금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은 저비로 보면은 여기를 뚫었어요. 36,450원을 오늘 돌파를 했죠. 남해화학도 그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비료 관련주입니다. 근데 그 회사는 조비로 보면은 8월달 고점 36,000원대 뚫었어요. 그렇다면 조비도 나도 인도적 지원주야. 나도 인도적 지원주서 조비 너 옛날 비료 관련 내가 대장이었어. 나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남북 경협주는 서로 키 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요 꼭대까지 보지 말고 요 음봉까지 그래서 32,000원까지 보시면 그렇게 여기 28,200원, 32,000원 보면은 대략 한 주당 4,000원이기 때문에 한 13, 14%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일 주목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네,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매니저님, 왜 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오신 거죠? 지금 요새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그동안에 9개월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뭐였죠? 뭐였습니까?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상, 뭐였습니까? 네. 또 하나 또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게. 테이퍼링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테이퍼링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애기 울음소리보다 많이 들린 게 아마 테이퍼링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테이퍼링이 우리 많이 들었는데 바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같은 이제 말 자체는 틀리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과열이잖아요. 과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이고 그것이 경기에 거품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가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 말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이제 미국은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려면 2023년 가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그거를 반영해서 기대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액션을 먼저 취해가지고 8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 이번 11월 23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0.25%가 나오지만 제가 판단컨대 0.5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면 국채 3년물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채 3년물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먼저 선반영한다고 놓고 본다면 만약에 11월 23일 날 금통위에서 0.5%를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장 수혜를 입을 종목들이 이제 보험주도 있지만 지방은행주가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상 수혜주 도대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바로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지방은행주에서 DGB 금융주주입니다. DGB 금융주예요. 네. 그러면 그 회사는요, 부산은행 아니 대구은행 그쪽 중심으로 해서 한 게 DGB 금융주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DGB 금융주주가 이 종목은 결국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고 지금 그 주가는 현재 1,800원에서 1,700원, 750원 움직이지만 주당 순자산 가치, 주당 청산 가치가 24,000원 이상에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3분기도 아마 사상 최고치로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놓고 나면 이 종목의 적정가는 24,5천원이 될 주식이 지금 1,800원대 놓으면 너무 싸거든요. 더군다나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순이자 마진이 급증하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지방은행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DGB 금융주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로 DGB 금융지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네. 가격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제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보시면은요, 오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그 5년 가격을 보면 과거에 그 2014년 가격은 2만 원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가격을 뚫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종목은 지금 요걸로 보면 올라 있지만 옛날 가격까지 반영하면 싸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매수는 1,650원 시초가 매수가 전망이 되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좀 올라 보이지만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주목해봐야 할 종목으로는 조비 그리고 DGB 금융지주 알아봤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아이디 이인땡이시고요. 네. 보령제약 좀 상담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매수가가 16,800원이고 현재가는 14,650원입니다. 비중은 20%예요. 매니저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매수가가 16,800원, 현재가가 14,650원인데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상당히 좀 암울합니다. 지금 대개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약바이오를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제약바이오를 왜 제가 암울하게 보냐면 제약바이오는 2020년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백신, 코로나만 붙이면 제약바이오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심지어 신풍제약은 코로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될 수 있다고 해가 주가가 30배 올라갔어요. 뭐 지금 봤더니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약바이오 전체 업종 자체가 2020년에 엄청나게 거품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은 계속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령제약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보령제약 보시면 주가가 계속 지금 추세 하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추세가 아예 꺾여서 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수 가격을 16,800원에 매수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반등이 왔을 때 16,000원 언저리에서 아쉽지만 손절매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박병주 매니저가 또 5시 무료 방송에서 좋은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또 제가 그런 좋은 종목으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보령제약은 일단 16,000원 선까지 반등이 올라온다면 그때 좀 매도를 해서 종목을 교체하시라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유튜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입니다. 매수가가 5,900원이고요. 현재가 4,570원, 비중은 13%입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동방도 지금 5,900원이고 현재가 지금 상당한 20% 이상의 손해를 보셨는데 동방은 어떤 관련주냐면 쿠팡이라는 회사가 상장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하락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우리 이분께서는 5,700원이면 여기에서 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밑에는 5,700원이 없으니까 다행히 지금 반등이 오고 있군요. 반등이 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는 쿠팡에 물류를 제공한다. 그것뿐이지 그 이상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재료가 소멸돼서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오고 있으니 이 종목은 여기 꼬리 고점이 대략 한 5,300원쯤 되는데 5,300원 정도에서 손절매를 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매수가가 5,900원인데 5,300원에 좀 매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냐면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되고 있으니까 손실을 줄여서 내가 팔고 요거는 추세가 꺾인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5,300원에서 팔면 내가 주당 약 600원을 약 한 11% 정도 손해를 보는데 그 11% 손해보는 선에서 손절을 끌어내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 종합주가 지수가 10월 중순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추세가 살아가는 종목에서 동방에서 손해를 봤던 것을 메우는 게 더 빠르다. 그거 11%를 더 메우려고 들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5,300원대에서 손절하고 나서 다른 종목에서 그 손실을 메우는 게 빠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방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매수가 28,980원이고요. 현재가는 2250원입니다. 비중은 그래도 5% 정도 되는데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더군다나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올라갈 때 아마존하고
거래가 있다라고의 그런 재료를 만들어서 올라가고 나서 요 지점에서 쌍봉을 제대로 여기서 쌍봉을 만들었거든요. 음봉으로 계속. 그래서 여기서 재료 소멸시키고 털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자,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네요. 아쉬운 대목인데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손실이 거의 한 뭐 30% 이상 손실이 났습니다. 가격 뭐 비중은 적지만 자, 따라서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한 여기 23,000원 정도에서 거기서 매도를 미리 걸어 두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왜? 추세가 계속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추세의 반등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서 손실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종목 상담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종목 상담 정말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자,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이 시간 4시 20분인데 오늘 제가 사무실 이제 들어가서 무료 방송 열면 5시쯤 될 것 같아요. 이제 포맷이 처음 바뀌어서 제가 지금 시간 적응을 아직 무료 방송 준비 안 했는데 오늘 바로 들어가 준비하면 5시 정도는 무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무료 방송하는 내용은 이제 남북 경협주에서 이 박병주 매니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의원방과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게 매도가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살짝 시장이 누르면서 매수할 종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원금을 회복하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무료 방송 5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5시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